이더리움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8월 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최초로 33%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이번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아마도 다른 채널들에선 다루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이더리움의 글램스테르담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의 합성어냐면 글로스 그리고 스테르담 이 합성어예요. 글램스테르담. 이름이 멋있어. 그래서 더 머지 업그레이드 이외에 가장 큰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글램스테르담 업글 막바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게 좋아지냐? 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더리움 가격이 좋은 이유, 이더리움 가격이 좋진 않죠. 이더리움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요. 뭐 속도가 빨라서? 아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수수료 저렴한 거, 뭐 기술력 좋은 거 많아요. 그러면 제일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큰 거,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수료 필요 없다. 기술력 필요 없다. 모든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쓸 수 있게끔 확장성이 따라주면 된다. 그럼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이제 글램스테르담이라고 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뭐냐면 취지가 뭐냐면 수수료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도 뭐 좀 올려주고 블록 빌딩 온체인 확장성 좀 올려주고 수수료 싸게 해주고 그럼 이런 분들 계실 거야. 쿠슈님 이더리움 수수료 또 내리면 이더리움 체인이 돈을 못 버는데 이게 토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더리움은 지금 당장 수수료 소각량이 올라가야 토큰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좋을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 이더리움이고 뭐고 다 빠져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수수료 이런 것들 상관없이 모든 월가 기관들이 고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체인이 이더리움이야.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고 수수료 양이 막 다 날라가 거래량이 줄어들더라도 이더리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비탈릭 부테린이 항상 얘기하죠. 자기가 바라는 건 탈중앙 안 하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봤을 때 국가가 없는 금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그 크립토 상에서 이더리움은 국가가 없는 달러다. 국가가 없는 화폐 그 네트워크 망이다.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중앙화된 이런 느낌들을 다 빼야 되고 탈중앙화된.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솔라나나 뭐 다른 이런 네트워크들처럼 마케팅을 하고 토큰 가격을 막 무리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죠. 자, 이번 영상에서 이더리움 5개 얘기를 드릴 건데 8월달 업그레이드, 스테이킹 33% 최초 돌파, 로빈후드 체인, 트럼프 클레이트 통과 요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5가지까지.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더 머지 이후에 최대 하드포크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 속도 빨라지고 수수료 저렴해진다. 그것 말고는 없다. 뭐 온체인 이동이 어떻게 뭐 원활해지고 MEV 뭐 최대 추출 가치가 70% 감소하고 크게 의미 없다. 수수료 저렴해지고 이더리움 접근성이 확대돼요. 어느 체인이든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이 확대된다. 탈중앙화가 또 강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더리움의 모습을 좀 더 진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8월 달에. 지금 재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시점이 8월 말이에요. 8월 말. 근데 이것도 지연될 수도 있겠죠. 전 지연된다고 봐요. 9월달, 10월달 올해 하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목표로 한 게 8월 말이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가격이 어떻게 됐었죠? 항상 대규모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떨어졌지만 이전에 항상 선반영되면서 올랐죠. 그럼 만약에 8월 말에 한다고 하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해서 갖고 올게요. 자, 두 번째, 스테이킹 33%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스테이킹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더리움 풀에 잠궈 놓는 겁니다. 잠궈 놓는 양만큼 시장의 유통량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22년도 9월 달에 머지 업그레이드 할 때만 11%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24년도 초에 ETF 승인되고 나서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만 됐죠. 그때는 26%로 올랐어요. 그리고 26년도 2월 달에 30%. 가장 최근에 33% 역대 최고치예요. 그 말은 즉슨 뭔 뜻이다? 이더리움을 지금 스테이킹 풀에 계속해서 잠가놓고 있다. 유통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매도 가능한 이더리움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된 풀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받는 이런 금융 생태계가 지금 계속해서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생태계. 그래서 스테이킹 비율 33%가 넘었다는 건 긍정적인 이슈다. 자, 세 번째. 얼마 전에 로빈후드가 7월 1일 날 체인을 발표를 했죠. 아비트럼에서 이제 L2로, 레이어 2로 이제 그 발행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토큰 소각량, 그 수수료 토큰은, 수수료 소각은 이더리움 토큰으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흥한 거다. 아비트럼 수혜받고, 이더리움 수혜받고, 로빈후드 체인 수혜받고, 최근에 이더리움의 ETF 유입량이 좀 늘어났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활성화 사용자 수가 좀 늘어났어요. 그 말은 로빈후드 체인이에요. 물론 최근에 로빈후드 체인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 밖에서 들어온 유동성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솔라나 뭐 아비트럼 뭐 다른 이제 생태계에서 옮겨간 거예요. 왜? 야, 로빈후드 체인에서 밈코인이 2만 프로 상승했대. 그럼 우리도 돈 빼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럼 예치된 거 뭐 랩 씌워놓은 거 다 풀어갖고 로빈후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를 옮긴 거야.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는 그냥 우리 주머니 밖에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더리움 생태계로 꽂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동성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동성만 원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섣부르게 뭐 이더리움 체인이 뭐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래서 이더리움이 확장성이 좋구나. L1이든 L2든 뭐 L2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더리움 소각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국엔 이더리움 채택을 하는구나. 한 가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빈후드 여러분들 2,300만 계좌예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봐. 온체인으로. 실물금융에 있는 이 2,300만 계좌가 온체인으로 들어온다 해볼게요. 이더리움 어떻게 되겠어?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죠. 자, 네 번째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클래리티 통과시켜라 얘기를 했죠.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래리티 법.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이 누굴까? 이더리움이겠죠. 왜?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큰 요지는 스테이블 코인 승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체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냐? RWA, 디파이, 뭐 NFT, 메타버스 모든 생태계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죠. 그럼 클래리티가 승인되면 가장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알트코인 중에 한 가지가 이더리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지니어스 법안 승인되고 나서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오른지 아세요? 작년 7월 달이죠. 이맘쯤이에요. 7월 초. 지니어스 법안 승인되고 나서 이더리움 가격이 8월인가 9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한번 볼까? 이때 보이죠? 조금 더 당겨볼까? 준, 줄라이. 요때거든요? 7월 6일인가 그래요. 작년. 요때부터 이더리움 가격 볼게요. 고점 찍은 거예요. 지니어스법 통과되니까 시장도 아는 거야.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이더리움이구나.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쭉 올라가죠. 고점 찍은 거예요. 작년에 700인가 800까지 올라갔죠. 그때 요때예요. 그럼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물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8월 6일까지 안 되면 중간선거 이후에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더 쏴요? 얼마나 쏘나 보자. 비트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네. 아까 우리 PPI 나오고 나서 조금 늦게 반응하나 봐요. 올라가네요. 이더리움도 쭉 올라가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작년 7월 달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고 나서 이더리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럼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승인되면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오를 거예요. 비트마인 때문에 스테이킹 비율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 스테이킹 비율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냐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비트마인, 뭐 샤프링크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담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모델들이 레퍼런스 모델이 딱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우는 거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는 거지. 그럼 클래리티 법안의 최대 수혜는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쭉.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엊그저께 그랬죠. 클래리티 빨리 승인시키라고. 7월 달도 뭐 나쁘지 않고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도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8월 말에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죠. 만약에 대규모 업데이트 전에 항상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8월 말이니까 지금 7월 초 한 달 거의 한 두 달 전? 두 달까지는 안 되겠다.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전부터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뭐 항상 똑같지만 비트마인도 그렇고 좋다. 자, 좋게 본다. 여러분들 저 비트마인 많이 갖고 있어요. 물려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하우스분들은 아시죠? 이더리움도 많이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